안녕하세요. 곽두필의 시선의 곽두필입니다. 이야기를 좀 엄선해서 가져오느라 좀 시간이 걸렸는데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아직도 무더위와 싸우고 계실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곽두필의 무서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코미디를 하는 5명의 친한 친구들끼리 동기네 집에서 전골을 해먹기로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 전골을 해먹기로 한 그 동기네 집이 나름 유명한 상점가에서 좀 들어간 그런 곳이었고, 도착을 해보니 되게 좀 허름한 빌라였어요. 이 동기네 집은 그 공동 현관에서 가장 끝에 그 사이드에 있는 집이었고, 구조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계단이 가운데 있고 구석탱이에 그 동기네 집이 있었는데 빛이 잘 안 들어오고 굉장히 습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방도 2평 반 정도 되는 되게 좁은 방이었고, 좁은 방이어가지고 이 방에는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나와서 외부로 나가야 화장실이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근데 뭐 동기들끼리 그런 거 신경 씁니까? 밤새도록 전골을 먹으면서 막 되게 파티를 벌였던 거죠. 술도 막 많이 마시고. 그렇게 저녁부터 아침까지 막 달린 거예요. 이제 좀 피곤해서 자야겠으니 자기 전에 화장실을 가서 소변을 보고 자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집을 나옵니다. 나와서 화장실까지 가는 그 공동현관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공동현관의 현관문이 열려있던 거예요. 열려있던 그 문으로 이렇게 거리가 보였는데, 그 거리에서 노란색 점퍼를 입은 어떤 한 20대 정도 돼 보이는 그런 청년이 두리번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모습이 굉장히 좀 낯설잖아요. 이 사람이 술 취해서 소변을 보러 막 가는 길에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딱 그 남자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노란색 점퍼를 입은 그 젊은 남자는 눈이 마주치자마자 딱 보더니 씩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되게 뜬금없잖아요. 근데 얼떨결에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받아줬대요. 그 인사를 들은 노란 옷을 입은 젊은 남자는 다시 두리번 거리더니 갈 길을 가더래요. 야, 별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화장실을 갔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차례로 화장실을 가려고 친구 한 명이 또 화장실을 갔어요. 몇 분 있다가 돌아왔는데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야 근데 있잖아, 밖에 나 화장실 갔다 오려고 나가는데 어떤 뭐 노란색 옷 입은 남자가 막 폴짝폴짝 뛰고 있더라. 그러면서 막 인사를 하길래 형 뭐 나도 인사해줬지? 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도 아까 그 사람 본 거 같은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주변에 코미디언 양성소 같은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아, 거기 다니는 후배들인가? 야, 근데 아무리 후배라도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농담처럼 막 주고받다가 피곤해서 잠이 들게 됩니다. 그렇게 잠이 들어서 곤히 자고 있었는데 동기가 막 깨우는 거예요. 야 일어나봐. 왜 그래? 야 빨리 TV 좀 봐봐. TV를 딱 봤는데 이 동기네 집이 뉴스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뭐야? 하고 자세히 보니까 화면 오른쪽 위에 이렇게 제목 같은 게 뜨잖아요. 제목이 뭐였냐면 대낮 상점과 묻지마 살인사건 다수 사상자 발생이라고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아주머니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시는데 어떤 노란색 점퍼를 입은 남자가 폴짝폴짝 뛰어다니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을 차례차례 찌르기 시작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뉴스캐스터가 나와서 하는 말이, 조사에 따르면 그 청년은 인사를 받아주지 않은 사람을 차례로 찔렀다고 전해집니다 라며 뉴스가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 그때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더라면 그분은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었겠죠.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방송인 마츠모토 히토시라는 분의 실제 경험담 이야기고요. 어느 무더웠던 여름날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사람의 고향은 나가노현이었고, 나가노현에서 정보방송 같은 거를 하고 계셨어요. 이제 여름이기도 하고 이렇게 심령 스팟들을 돌아다니면서 뭔가 찍히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심령 특집, 괴기 특집 이런 거를 하자는 그런 말이 나왔던 거예요. 자세한 장소는 말하진 못하지만 나가노현에 카루이자와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을 오르는 곳에 있는 다리가 꽤 위험한 스팟이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거기는 뭔가가 나온다는 그런 소문이 무성했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거기가 왜 위험하냐면 강에서 100m 위에 다리가 있던 거예요. 꽤 높잖아요. 그 다리에서 지금까지 20명 정도 되는 사람이 몸을 던졌다는 유명한 자살 스팟이었던 겁니다. 그 장소는 담력 테스트로 가도 좋지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2가지 룰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룰은 절대로 다리 중간에서 차 엔진을 멈추지 말 것. 두 번째 룰은 다리가 끝나는 지점에 사당이 하나 있는데 그 사당에 가서 절대로 기도를 하지 말 것.
아니 사당이 있는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건 좀 이상하긴 하잖아요. 하지만 이 두 가지를 하면 저주가 내린다는 유명한 소문이 있었대요. 어쨌든 방송을 찍어야 되니까 심야에 찍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심야에 한밤중에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가게 됩니다. 가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말 그 다리에 주정차 금지라는 간판이 덕지 막 붙어있던 거예요. 심지어 공식적으로 만든 간판도 있었어요. 그 간판들을 보면서 이상하다는 마음이 점점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리의 난간은 철로 된 난간이었는데 한 1m 50cm 정도의 펜스가 이렇게 쳐져 있었고, 펜스 위로는 뾰족뾰족하게 막 칼날처럼 이렇게 세워져 있었어요. 그 위에는 심지어 철사를 4중으로 감아가지고 절대로 거기를 넘어가지 못하게 방비를 해뒀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둘러보면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으악! 하면서 카메라맨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하면서 그곳으로 가봤는데 철조망이 쳐져 있는 펜스에 1m 정도 되는 간격이 새 거였던 거예요. 나머지는 다 뭐 1mm 정도의 먼지가 쌓여 있는데 그 부분만 보수를 한 것처럼 새 거였던 거예요. 철조망 바깥으로 다리에서 떨어지는 부분을 보니까 정말로 사람의 구두 자국 같은 게 보이고 막 주저한 흔적 같은 것도 보이고, 야 이거 좀 위험한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흔적들을 보니까 겁이 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야 우리 빨리 찍고 빨리 철수하자. 사당 쪽으로 급히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당에 도착을 하게 됐고, 그 사당의 이름은 유카미라는 사당이었습니다. 이 다리 이름은 유카와라는 다리였고요. 유카와 뜻은 뜨거운 물의 강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당의 이름 유카미, 뜨거운 물의 신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유카미라는 사당이 지어진 건 유카와라는 다리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성불을 했으면 좋겠다, 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지어진 사당이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사당에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으악! 또 카메라맨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또 왜 그래? 저기 좀 봐봐. 뭔데? 하고 이렇게 봤는데 유캄이라는 글자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남에 따라서 드문드문 지워져 있던 거예요. 유라는 글자에 왼쪽 3수변만 남고 오른쪽은 지워지고, 캄이라는 글자는 왼쪽에 10변만 남고 오른쪽 글자가 지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지워진 글자를 조합을 해보면 일본어로 죽어 라는 글자가 되어 있던 거예요. 야! 다 같이 막 겁에 질려가지고 사당에서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미친 듯이 달려서 버스 있는 데까지 달려왔습니다. 아무래도 심령 스팟이고 막 찝찝하잖아요. 버스 주변에다가 소금들을 이렇게 탑처럼 이렇게 세워놨대요. 혹시 모르니까. 소금이라는 게 귀신을 퇴치하는 뭐 그런 퇴마의 효과가 있다고 우리들이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버스를 타려고 딱 가는데 갑자기 순간 소금들이 펑펑펑펑 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 정신이 다 나갔죠. 버스를 막 타면서 막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버스를 출발시켰는데 그 밖에 있던 소금들이 버스 안에 막 뿌려져 있던 거예요. 야 이거 버스에 뭔가가 따라붙었다. 그래가지고 그 한밤중에 카루이자라는 곳에 유명한 영매사한테 찾아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도착하자마자 영매사를 딱 만났는데 영매사가 보자마자 붙이고 왔네. 라고 하더래요. 그 말을 듣고 다 같이 부탁드립니다, 퇴치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난리가 났던 거예요. 본당 같은 데서 영매사가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30분이 넘게 막 해가지고 퇴치를 해줬대요. 막 이렇게 하다가 이러시길래 드디어 끝났나 보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늦은 시간에 정말 죄송했고 바쁘실 텐데 저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랬는데 영매사가 막 이렇게 웃더래요. 그래서 다들 벙쪄가지고 뭐지? 하고 있었는데 영매사가 하는 말이 안 끝났어. 뒤에 20명 더 있어. 나중에 자세히 알고 보니까 그 다리에서 떨어진 사람이 정확히 21명이었던 거예요. 한 명을 퇴치했으니까 그 뒤로 20명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이 촬영팀은 하지 말라는 금기를 깼고 거기에 있던 모든 귀신들이 붙어서 따라온 거였어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금기라는 것을 깨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도 일본 방송인 마츠모토 히토시의 실제 경험담 이야기고요.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번 이야기에는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지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후배한테 전화 한 통이 오게 된 거예요. 선배, 나 이사할 거예요. 근데 좀 이상했어요. 왜냐면 얘가 돈이 없는 앤데 무슨 돈으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 거지? 야, 너 돈이 어디 있어서 이사를 해? 아니요, 저 되게 좋은 매물을 발견한 것 같아요. 저 이사할 거예요. 그래, 뭐 얼마나 좋은데? 네, 너 어디로 이사 가려고? 시모기타자와요.
당시 일본 젊은 사람들이 1, 2위로 선호할 정도로 되게 핫한 그런 곳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곳이면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심지어 이 후배는 돈도 없고 근데 이사하는 곳이 굉장히 핫한 핫플레이스다? 의아해가지고 야 그런 매물이 어딨어. 아니에요, 진짜 좋은 방 구했다니까요. 2층 건물이고요, 계단은 외부로 이렇게 돼 있고 제가 본 방은 201호 계단 바로 앞에 방이에요. 심지어 다른 방들은 월세가 100만 원이 넘는데 이 방은 10만 원도 안 한다니까요. 후배의 이런 말을 듣고서 이거 좀 위험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너무 말도 안 되게 가격 차이가 나기도 하고 굉장히 싸잖아요. 그런 핫플레이스에 있는 집인데 다른 방들에 비해서 10분의 1 가격도 안 된다? 야 그거 위험하니까 너 지금 나랑 당장 부동산 가서 제대로 물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후배랑 같이 부동산에 도착을 하게 되고 부동산에 물어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듣고 왔는데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싼 건가요? 부동산 사람이 네, 선뜻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 위험하다고요? 뭐가 위험한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방이 왜 위험하냐면요, 이 방에는 지금까지 4명의 사람이 들어왔는데 3명은 새벽에 야반 도주하듯이 도망쳐 나갔고 1명은 2주 뒤에 그 집에서 시체로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체는 질식사로 죽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상에 있는데 목이 졸린 것도 아니고 질식사를 했다. 이 말을 듣고 야 여기 아니야, 야 미쳤어, 여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 후배는 저 여기서 살게요. 왜냐면 돈이 되게 궁하기도 했고 이런 핫플레이스에서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되게 찜찜하더라도 거기서 살고 싶었던 그 마음이 더 컸던 거예요. 물론 저 같으면 절대로 안 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하면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잠이 들었대요. 다음날 아니나 다를까 후배한테 전화가 한 통이 옵니다. 선배, 여기 진짜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더니 이 후배가 이사를 해서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눈을 딱 뜨니까 새벽 2시 22분이었대요. 와 하는 소리에 깨서 눈을 딱 떴는데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2층 201호였잖아요. 새벽 2시 22분인데 유치원생들이 밖에서 소리를 지르는 게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게 뭐야 하면서 창문을 딱 열었대요. 창문을 열자마자 그 와 하던 소리가 뚝 끊기더래요. 내가 잘못 들은 건가? 하고 창문을 딱 닫았는데 와 하고 소리를 지르더래요. 야 이거 뭐지? 무서운데? 하면서 자리에 앉았는데 뚜벅 소리가 들리더래요.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이 선배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부동산을 가게 됩니다. 부동산에 가서 다시 한번 물어봤대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부동산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면서 해준 얘기가, 보통 그런 건물의 계단은 건축규정법인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14단이래요. 근데 드물게 13단인 방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방이 부동산 업계에선 굉장히 위험한 방이다 라는 그런 속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론 마치다 쪽에 하나, 그리고 당신이 계약한 201호 그 방입니다 라는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돌아와서 계단을 세어보니까 정확히 13개였던 거예요. 야 여기 진짜 위험해, 그냥 나가자, 이사 가자. 아니에요, 그냥 살게요. 뭐 그냥 개그 소재로도 쓸 수 있고 그냥 살게요 하고 눌러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곤 이틀째에 또다시 전화가 오게 됩니다. 선배, 저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어제도 잠들었는데 2시 22분에 눈이 떠졌어요. 와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번엔 뚜벅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이제 이해했는데 왜 사람들이 2주가 되기 전에 도망쳤는지 알 것 같아요. 첫날은 뚜벅, 어제는 뚜벅. 이것들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아요. 선배, 아무도 2주를 못 견뎠다고 했죠. 계단이 13개니까 2주째 되는 날 다 올라와서 방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2주를 못 버텼던 것 같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그러면 이 집에서 나오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야 나오라니까.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후배는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말하면 2주만 버티면 이 집에서 그냥 이렇게 싸게 계속 지낼 수 있는 거잖아요 하면서 계속 산다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턴 그 후배가 한 말인데 매일매일 역시나 한 칸씩 올라오더래요. 매일 2시 22분에 눈이 떠져서. 그렇게 13일째가 되던 날에 전화가 한 통 다시 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마탱이가 가버린 거예요. 선배, 저 진짜 여기 위험한 것 같아요. 좀 어제는 좀 뭔가가 달랐어요. 왜 뭐가 달랐는데? 아니 언제나처럼 뚜벅 올라왔는데 어제는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제 방문을 쾅쾅쾅쾅. 선배, 저 너무 무서워요. 이제 이사 가고 싶어요. 저 이사 갈래요. 도와주세요.
이 말을 듣고 야 그래 잘 생각했어 도와줄게. 두세 명 정도를 모아가지고 그 이사를 도와주러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사를 갈 땐 가더라도 기분 좋게 갔으면 좋겠어가지고 절에 가서 부적을 써오게 됩니다. 그렇게 가져온 부적들을 집에 붙이고 이사를 도와주기 시작을 했어요. 날이 밝았을 때 끝냈으면 좋았겠지만 이사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하다 보면 뭐가 또 나오고 하다 보면 또 일이 생기고 점점 딜레이 되다가 날이 좀 어두워졌던 거예요. 저녁까지 일을 계속하게 됐고, 근데 생각해보면 2시 22분에 계속 일이 발생되는데 그때까지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래 좀 여유롭게 하자, 사람도 많고 뭐 일이 벌어지겠냐 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피슝 하면서 전기가 팍 나갑니다. 완전히 안 보이는 그 암흑 속에서 이 집의 차단기는 이 집에 살고 있던 그 후배만 알고 있잖아요. 그 후배한테 야 전기 나가서 빨리 차단기 올려봐, 차단기 올려봐, 찾아봐 막 이러고 있었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는데 뭔가 희미한 소리가 나서 이렇게 찾아보다가, 왜 어둠 속에서 오래 있으면 눈이 적응해가지고 살짝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 후배가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괴로운 신음을 막 내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야 어떡하지 얘 빨리 끌고 나가자. 사람들이 다 붙어가지고 이 후배를 끌고 나오게 됩니다.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가지고 막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구급차를 바로 불러가지고 이 후배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게 됩니다. 그렇게 그 집은 정리를 하게 됐고, 병원에 가서 알아보니까 그 후배가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서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있었냐면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압력을 가해가지고 부적을 꽉 뭉친 게 이 후배의 목에 꽉 막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이 후배는 분명히 질식사했겠구나. 우리 구독자님들도 집을 구하실 때 계단의 수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래는 3가지 이야기만 해드리려고 했는데 뭔가 좀 아쉬워서 보너스로 짧은 이야기를 몇 개 해드리겠습니다. 보너스 첫 번째 이야기. 현역 택시 운전기사님이 교회를 막 달리고 있었어요. 껌껌한 밤에 인적도 없는 그런 곳을 막 달리고 있었는데 저기 앞에서 여자가 손을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간에 이런 장소에 여자가 혼자 있는 게 굉장히 좀 이상했어요. 굉장히 이상했지만 이 여성을 태우고 어디까지 가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목적지가 꽤 산속이었어요. 이 시간에 이 거리에 목적지가 산속? 아 이거 이상한데 이거 귀신이구나. 택시 운전기사님은 이거 귀신이라고 완전히 확신을 한 거예요. 그래 이거 분명히 내가 가다가 거울을 딱 보면은 없어지고 막 그런 거겠지? 가다가 백미러를 딱 봤는데 그대로 있네? 아닌가? 하고 또 이제 막 가고 있었는데 이제 내비에 길이 안 나오는 그런 곳까지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런 산속이었던 거예요. 이젠 진짜 없어졌겠지 하고 딱 뒤를 돌아봤는데 아직 있네? 그렇게 차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곳까지 가가지고 차는 멈췄고, 손님 이제 더 이상 못 들어가는데요 하고 돌아봤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러더니 뒤에서 찾아줘서 고마워. 이 택시 기사님은 완전히 얼음이 돼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뭐가 고마워, 누구야 하면서 딱 돌아봤는데 택시 앞에 뒷좌석에 탔던 여자가 목을 메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목을 매서 죽은 장소까지 길 안내를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택시 기사님들이 귀신을 많이 본다고도 많이 들었거든요. 항상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너스 두 번째 이야기. 이번 이야기는 가수 데프콘 씨가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겪었던 실제 이야기라며 해줬던 이야기였습니다. 데프콘 씨는 이 일을 겪고 실제로 1년 동안 멍하게 지냈던 그런 기억이 있었다고 해요. 대학교를 다니던 대학생 시절에 집이랑 학교가 좀 멀어서 자가용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대요. 등교를 늘상 가던 코스가 1시간 반 동안 차를 달리면 대천 앞바다가 딱 나오는 그런 코스가 있었는데, 그날은 여자 후배를 옆에 태우고 오빠랑 대천 앞바다 한번 갈까? 조개구이 한번 때려? 그렇게 여자 후배와 드라이브를 시작하게 됩니다. 대천 앞바다에서 조개구이를 먹고 돌아오는 길에 비가 엄청 막 내리는 그런 날이었던 거예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있잖아요. 와이퍼가 왔다 갔다 해도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 정도로 비가 엄청 많이 왔던 날에 길도 구불구불 험하고 비도 엄청 오고 이래서 서행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천천히 차를 몰고 가면서 잔잔한 음악을 틀고 분위기를 잡으면서 여자 후배랑 잘 되려고 그렇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는데, 저기 앞에 흰색 옷을 입은 여자가 우산을 이렇게 쓰고 걸어가고 있었대요. 어차피 차로 천천히 주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가다가 옆으로 이렇게 쓱 보면서 여자를 봤는데 굉장히 차가워 보이는 그런 여자였대요. 그래서 우산을 쓰고 가길래 이거 태워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좀 차가워 보이는 그런 인상 때문에 못 태우게 됐대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계속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후배랑 같이 근데 좀 태웠어야 됐나? 이런 얘기를 하고 가고 있다가 느낌이 뭔가 좀 이상해가지고 뒤를 이렇게 돌아봤는데 아까 그 우산
쓴 여자가 있죠. 그 여자가 공중에 쓱 뜨더니 산의 능선을 따라서 막 달려오니까 데프콘이 너무 놀래가지고 막 차를 밟은 거예요. 막 가다가 도망쳤는데 이 광경을 데프콘 씨뿐만 아니라 이 후배도 같이 봤던 거예요. 둘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성경 복음서 순서를 외우면서 그 무서움을 달래고 있었어요. 야, 우리 잘못 본 걸 거야. 우리 잘못 본 걸 거야. 이러면서 계속 위안을 해주면서 서로가 이렇게 가다가 여차저차해서 그 여자 후배를 집까지 데려다주게 됩니다. 데프콘 씨는 겨우겨우 정신을 수습해서 집에 도착을 하고 도착했다 하고 백미러를 딱 봤는데 그 여자가 딱 있는 거야. 그 쫓아왔던 여자가 뒤에 딱 타고 있었대요. 눈이 마주치자마자 데프콘 씨는 바로 기절해버렸대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1년 동안 멍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다는 말을 방송에서 해줬었습니다. 혼자 운전할 땐 뒷좌석을 항상 확인하세요. 자, 오늘 준비해온 이야기들은 모두 들려드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더위가 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를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앞으로 재밌고 무서운 이야기들 더 많이 가져오겠습니다. 곽두필의 시선에 곽두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이 보고 가셔야죠. 말하는 고양이 굿즈입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